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지문 되겠습니다. 38번부터 42번까지의 지문입니다. 사회지문이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좀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던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전체 5문단이고 약간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당연하죠. 상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렇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할 거니까 그런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핵심 주제가 되겠죠. 소재가 되겠죠. 공공선택 이론이랍니다.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하네요. 각자 개인들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모르다 투표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설명하겠네. 다음 문단부터. 자, 그래서 1문단은 중심 내용이 바로 선택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나오네요. 첫 번째는 이제 단순 과반수제가 뭐냐. 과반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떤 인원의 절반 이상의 의사를 따르는 거잖아. 그지? 바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점과 단점이 나오거든. 이거는요. 그죠?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합니다. 자, 장점 나옵니다. 장점은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굉장히 그죠? 깔끔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죠? 찬성 반대 숫자가 많이 나온 쪽 고르지 않겠습니까? 1안 2안 중에서 선택 많이 한 쪽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각 투표자들은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특별히 막 선호한다는 강도가 안 드러난답니다. 그죠?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안건을 채택할 시에는요.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후생 뜻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그죠? 그걸 갖다가 100% 만족하거나 그죠? 100% 싫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만약에 반에서 여러분들 학교 반에서 찬반 투표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투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강하게 선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겠나? 사람들의 생각은 왜 다양하니까. 근데 안건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죠? 그 결과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호에 대한 강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건 채택 시에는요,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점 1이 되겠습니다. 단점 1.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소수의 그런 좋은 의견도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대안들을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서는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대. 그걸 뭐라고 한답니까? 지금요.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투표 역설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서는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교서 중에서 하나를 지어줄 테니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고 이때 세 사람의 선호 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합시다. 이때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은요,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갑은 1순위를 병원을 원해요. 을은 1순위를 학교를 원해요. 병은 1순위로 일서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답니까? 먼저 병원, 학교, 유서 중에서 두 대안을 선정하여서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표의 투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러분들 39번 문제가 있거든요. 자,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표와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면은요, 그 옆에 프린트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너무 작겠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39번. A와 관련하여 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투표의 역설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 대안으로 결정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과 학교 중에서 갑은 뭘 선호합니까? 얘들 중에서 병원을 선호하죠. 그 다음 을은요. 병원과 학교 중에서 학교를 선호하네요. 그죠? 병은요. 병원 학교 중에서 병원을 선호하네요. 즉 갑과 병은 병원을 선호하네. 맞나? 그럼 일단은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병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 대안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일단 병원 학교 투표를 하니까 병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병원과 경찰서를 이제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최종 대안이 정해지겠죠.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는요. 학교가 될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경찰서입니다. 자, 학교와 경찰서. 갑은 학교를 좋아하네요. 을, 학교 경찰서, 학교를 좋아하네요. 병은요, 주소를 좋아하네요. 그지? 두 개를 먼저 비교할 때, 맞습니까? 갑과 을은 학교에 투표를 하겠죠. 그럼 최종은 학교일까요? 학교 경찰서를 제외했으니까 이제 병원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학교와 이제 병원을 비교해 봐야지. 자, 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병원 비교하면은요. 이번에는 갑은 누구 좋아합니까? 병원 좋아하죠. 맞나? 을은 학교를 좋아하네요. 병은 병원을 좋아하네요. 학교가 되겠어요? 그럼 병원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 학교,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니까 학교가 됐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학교와 병원을 고르면은요. 일단은 누가? 을은 학교를 고르겠지만 갑은 병원 고를 거니까 알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병원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번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든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투표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투표의 역설인 거거든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다시 지우고
자, 3번.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합시다. 병원, 학교. 갑은 병원 좋아합니다. 을은요. 병원, 학교. 학교를 좋아하네요. 병은요. 병원을 좋아하네. 1차로 누가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병원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병원을 골랐고, 그 다음 병원과 이제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경찰서를 비교하겠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요. 자, 병원을 계셔서 갑은 병원을 갑은 병원을 좋아합니다. 그죠? 갑은 병원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을은 을은 경찰서를 좋아하네요. 병은요. 경찰서. 그래서 여기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했을 때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이럴 때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요. 경찰서가 확정이 됩니다. 정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학교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면은요. 학교와 경찰서 먼저 비교하면 학교가 나거든요. 1차로 학교가 먼저 나옵니다. 1차로 학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시 마지막에도 학교가 됩니다. 학교 경찰서를 투표를 하면 학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랑 병원이랑도 비교해 보면은 결국 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예, 어떤 것을 먼저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투표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병원, 학교, 경찰서를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모두 한 표씩 얻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대안에 대한 갑, 을, 병 세 사람의 선호의 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39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요. 혹시나 지금 39번 문제가 난 잘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수업 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이네요. 요거 A 부분 아마도 41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로 최적 다수결제라고 나왔어요.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른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의 이상으로 찬성자 수가 나왔을 때에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로 합니다. 이때의 총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동의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표현한 게 의사결정 비용이고 당연하겠죠.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겠지. 그만큼 애를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찬성표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대요. 자, 반면에 외부 비용은요. 외부 비용은 외부 비용은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겠죠.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니까 그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찬성할 때는요. 외부 비용은 0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요.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요. 우상향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한대요. 왜? 그만큼 찬성표 비율이 올라가면은요, 반대표 비율은 줄잖아요. 그죠? 찬성표의 수가 증가할 때겠습니까? 는 반대표의 비율이 줄기 때문에 외부 비용 곡선은 뭐한다? 우하향한대요. 참석한 사람들이 맞춰 증가하잖아. 그럼 그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찬성표 수도 많아지겠죠. 참석한 사람이 10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그만큼 찬성표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표에 대한 비용이 외부 비용이기 때문에 찬성표의 수가 증가하면 반대표의 수는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하향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며 두 곡선을 합한 총 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온답니다. 그게 지금 이제 41번에 나오거든요.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의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그러나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된대요.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최적 다수결정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4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41번. 자, 보기가 A의 각 비용들에 대한 그래프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뭔지 아셔야 되겠죠. 아까 했죠. 의사결정 비용은요. 찬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면서요. 맞아요. 그죠? 찬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겠다? 예, 바로 나가 바로 의사결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요. 예, 찬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네요. 우하향하니까 가가 뭐가 되겠다? 외부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가와 나를 합한 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가 총 비용 되겠습니다. 다가 총 비용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n일 때가 뭐랬습니까? 총 비용이 가장 낮을 때가 최적 다수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n이 바로 최적 다수 지점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1번 맞죠? 예, 가는 외부 비용으로 반대하는 투표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값이 커지겠네요. 맞습니까? 반대하면 커진다니까. 찬성하면 작아지고. 자, 그 다음에 나는 2번. 의사결정 비용으로 참가자를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당연히 그 값이 작아지겠죠. 3번은 안 읽겠습니다. 맞죠? 다는 총 비용이고 가와 나를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n이 최적 다수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투표에 참가하는 모두가 찬성한데 그럼 가의 값은 없겠지. 답은 5번이네요.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나는 이동하지만 가도 이동하겠죠. 그지? 그만큼 투표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나도 움직이면서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반대가 가기 때문에 둘 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1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지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부분 되겠네.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점수 투표제는 자 보겠습니다.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준대요. 각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각 대안에 대해서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죠? 내가 어떤 선택안이 있어요. 선택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다고 합시다. 나한테는 10점을 줬어요. 그럼 나는요, 제일 좋아하는 거에다가 예를 들면 나는 2번이 제일 좋은데 8점 줄래.
그다음 나머지 애들은 별로야. 그냥 1점, 1점 줄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각 대안에 대해서 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는 거죠. 4개 주어진 10점을 배분하는 거지. 그래서 합산해서,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산해서 가장 많이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답니다. 그리고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서 점수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 점수를 나눠주잖아. 그죠? 그래서 장점,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가장 잘 반영됩니다. 장점 1, 그다음 두 번째,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면서 투표에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 장점이 무려 세 가지나 있네요. 첫 번째,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가 가장 잘 반영되고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며 세 번째, 투표의 역사가 아까 봤잖아요. 그죠? 어떤 그 대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단점이 나오네요.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 뭐냐라고 합니다. 뭔데?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것에 맞추어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는요. 그죠? 저 사람은 얼마나 어떤 대안을 좋아할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내가 맡기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어떤 투표제도든지 나타날 수가 있으나 점수 투표제에서는요 이런 게 잘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점수 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5문단입니다. 보르다 투표제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 N-1,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이네요. 이것을 합산하여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투표하는 투표의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는 달리 오로지 뭐다? 이거는 점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서에 의해서만, 이게 핵심이겠죠. 보르다는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의 강도를 표시한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부에게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 요소도 안 생긴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1번, 38번부터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선거 제도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38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1번, 어떤 투표지에서든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표지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의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르다 투표지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 준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예, 가장 낮은 점수가 1점이었죠. 1점. 너무 쉽지? 예,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채택된 제안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이 감소되기도 한다. 아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어요, 단점. 네 번째, 점수 투표제는 최적 다수결제와는 달리 대안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선호의 강도가 가장 잘 반영되는 게 점수 투표제였습니다. 5번, 최적 다수결제는 단순 과반수제와는 달리 안건 통과의 기준이 안건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뭐에 따라서? 바로 최적 다수 지점에 따라서. A 문단, 세 번째 문단 A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렇게 나오죠.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결제에서의 안건 통과에 기준된다고 했잖아. 그지?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38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0번입니다. B의 이유라고 했어요. B 아까 봤던 건데 거기 오문단 마지막에 있습니다. 중도의 대안이 왜 나올까 이거지. 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나와 있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그 보르다에서는요 일부에게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골라진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4번 보시면요. 일부에서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을 수 있겠습니까요. 맞나? 이거는 지금 선호하는 정도로 투표하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엄청 좋아하는 대안이 있는데 다수가 좀 별로 안 좋아하면은요. 점수를 합산할 때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대안이 오히려 골라지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42번. 마지막 문제인가 보네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대안 1에서 3이 있습니다. 대안 1에서 3에 대한 투표자 A에서 E의 선호의 강도가 보기와 같다고 할 때 기억과 디귿을 통해서 채택될 대안은 무엇이냐? 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억은 뭐다? 단순 과반수제입니다. 기억은 단순 과반수제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점수 투표제입니다. 디귿은 보르다 투표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가 지금 나와 있고 밑에 보기 단, 표 안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선호함을 나타내며 투표에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은요, 예, 없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랑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필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억 단순 과반수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대안 1, 2, 3 중에서 일단 A는 단순 과반수제에 의하면 A는 뭐 고르겠습니까? 지금요. A는 4만을 고르겠지. 제일 선호하는 게 4만이니까 맞습니까? A는 3 고를 겁니다. 4만을 고를 거예요. B는 2안을 고르겠죠. C는 2안을 고르겠죠. D는 4만을 고르겠죠. E는 2안을 고르겠지. 3대 2네요. 과반수가 누굽니까? 2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단순 과반수제에 의하면은요. 바로 뭐다? 2안을 고를 것입니다. 되나? 단순 과반수제에 의하면은요. 여기서는 예, 2안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네, 일단.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2안 고를 거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니은 점수 투표제입니다. 점수 투표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는요, 1안을 고른 사람들, 그죠? 1안을 갖다가 다, 1안의 점수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안 점수가 지금 쭉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전부 다 더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1안 더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안요. 2안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1이 나올 겁니다. 4만 다 더하시면은요, 2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제일 높은 게 2안이니까 역시 점수 투표제에서도 2안을 고를 것입니다.
그래도 2번, 3번이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선호도래, 선호도. 선호도. 선호도를 합산하는 겁니다. 보르다 투표제는요. 점수를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선호도를 투표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제일 선호하는 게 1이죠. 아까 보시면은 5문단에 나와 있잖아. 점수, 선호도를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알겠나? 여기는 지금 3개의 대안이 있으니까 3점, 2점, 1점 주는 겁니다. 자, 제일 선호하는 대안이 3안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가 3점 주겠죠. 그 다음 1안을 갖다가 좋아하니까 여기에 2점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점 주겠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이거 글자가 너무 깨지네. 다시 1안에는 2점, 2안에는 1점, 3안에는 3점 줄 겁니다. 제일 선호하니까. 글자가 이상하네요. 그 다음 B안에서 제일 선호한 게 2안이네. 이 사람 여기다가 3점 주겠죠. 여기다가 2점 주겠죠. 여기다가 1점 주겠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3점, 여기도 이쪽에 2점, 이쪽에도 1점 주겠죠. 그 다음 제일 선호하는 게 얘니까 이쪽에는 여기다가 3점 주겠죠. 그 다음이 이쪽에다가 2점 주겠죠. 이쪽에다가 1점 주겠죠. 마지막 E는 제일 선호하는 게 2니까 2안이니까 여기 3점. 그 다음 선호하는 게 3안이니까 2점. 여기에다가 1점 주겠죠. 요 선호도를 갖다가 점수를 주고 여기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더 해보시면은요. 예, 빨간 색깔 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1안은 7 나오고요. 2안은 11 나오고요. 3안은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보르다 투표지에 의하면은요. 3안 고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안, 2안, 3안이니까 결국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문은 천천히 시간만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사회 지문 38에서 42번 지문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시험 대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지문 설명이 잘 이해 안 되시면은 꼭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셔서 답을 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